안녕하세요. 서약사 사랑의 서약입니다. 오늘은 상처 났을 때 집에서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상처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짝 쓸린 상처나 진피층까지 살짝 패인 상처는 집에서 치료할 수 있고, 그리고 피하 조직까지 깊이 패인 상처나 아니면 벌어진 상처는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스스로 자가치료할 수 있는 상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부 표피층이 살짝 까지거나 살짝 피가 나는 상처와 그리고 진피층까지 패여서 피와 진물이 많이 나는 상처로 나누어서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표피층이 까여서 피가 살짝 나는 깨끗한 상처로 2차 균감염의 위험이 없는 상처입니다. 첫 번째로 상처를 깨끗하게 세척해 주십시오. 이런 생리식염수로 세척하시면 좋고, 없으시면 흐르는 수돗물에 상처를 깨끗이 세척을 한 다음에 이런 멸균 거즈를 이용해서 상처 부위에 있는 물기를 제거를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이드로콜로이드 수변 드레싱 밴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상처에 대해서 이제 있는 의견 중에서 조금 잘못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처가 났을 때 바람 통하게 해서 딱지가 빨리 안 깨야 상처가 빨리 아문다는 그런 그 이론도 있는데요. 의견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에는 촉촉한 수분 환경을 만들어 놔야 그 상처 면에서 재생 인자가 나와서 상처가 빨리 아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상처를 벌려놔서 딱지가 앉으면, 이 딱지라고 하는 거는 이 피와 진물이 이렇게 굳어져 생긴 껍질인데요. 이 딱지가 생기는 과정에서 상처를 치유하는 그 진물까지도 같이 말라져 버려서 새살이 올라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또 잘못되어 있는 게, 수분 드레싱 밴드를 붙일 때 항생제 연고를 바르고 수분 드레싱을 붙인다는 의견입니다. 우리가 그 연고까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가벼운 상처는 수분 드레싱 밴드만 붙여도 충분한데요. 오히려 연고를 바르고 수분 드레싱 밴드를 붙이면 밴드가 잘 달라붙지도 않고, 그리고 수분 드레싱 밴드의 역할, 수분 환경, 촉촉한 환경을 만들어줘서 재생 인자가 잘 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연고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 가벼운 상처에는 그냥 수분 드레싱 밴드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분 드레싱 밴드를 상처 크기보다 조금 더 크게 잘라서, 제가 그냥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상처 크기보다 잘라서 이렇게 동그랗게 오려서 붙입니다. 테두리가 이렇게 뾰족하게 하면요, 이게 들뜨면서 밴드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테두리를 동그랗게 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상처 부위에 붙이고 손으로 지그시 30초에서 1분 정도 눌러줘서 따뜻하게 해서 밴드가 잘 달라붙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조금 지나면 상처 있는 부분이 볼록하게 하얗게 올라오는데요. 지금 이 과정이 상처면에서 재생 인자가 나와서 아물게 하면서 흉터를 최소화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밴드의 교체 주기는요, 이 밴드가 볼록 이렇게 하얗게 차올라서 진물이 옆에서 새는 경우에 교체를 해주시는데요. 보통 2, 3일에 한 번 갈아주시거나 길게는 5일에서 7일도 놔두셔도 됩니다. 근데 간혹 이 밴드를 사용을 하시고서 매일 갈아주시거나 아침 저녁으로 갈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밴드를 가는 과정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좋은 재생 인자까지 같이 버려지기 때문에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흉터가 오히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붙이고 나서 이 부분이 빨갛게 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접착 부위에 알러지가 생기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수분 드레싱 밴드를 붙이실 수가 없습니다. 접착 부위가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흉터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진피층까지 손상되어서 피와 진물이 많이 나고 2차 감염 위험이 있는 그런 상처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처가 심할 때에는 병원에 가셔서 꼭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상처를 생리식염수나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세척을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멸균 거즈를 이용해서 꼭 상처 부위를 꾹 눌러서 지혈을 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에 소독약을 이용을 해서 상처를 소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포비돈이나 애니클렌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상처를 소독을 하실 때는 절대 에탄올이나 과산화수소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상처 부위에 소독을 하면 상처가 굉장히 아프고 따갑고 그 상처난 그 세포를 오히려 손상시켜서 흉터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에탄올은 정상 피부 소독할 때 쓰시고요. 그리고 기구 소독하실 때 쓰시면 되고, 과산화수소수 경우에는요, 피딱지 지우는 용도로 쓰시면 좋습니다. 피딱지가 이렇게 많이 엉겨 붙어 있을 때 솜에 과산화수소 묻혀서 살살 닦아주시면 피딱지가 잘 제거됩니다. 그래서 이 포비돈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포비돈은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원충에 대한 항균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흔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상처를 중심으로 해서 상처 가운데에서부터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원을 그리지 바깥으로 나가면서 소독을 하시면 되고요. 이 포비돈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리시고 다 마르면은 항생제 연고를 바르시면 되는데, 이 포비돈의 단점은 같은 상처에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면 피부가 갈색으로 착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국에서 주로 이 투명한 애니클렌을 많이 드립니다. 이 애니클렌에는 소독약 성분과 국소마취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소독도 되고 상처 부위의 통증도 경감시켜줍니다. 얘는 또 뿌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 부위에 뿌려서 이제 이게 자연적으로 건조되게 조금 기다린 다음에 건조가 되면 면봉을 이용해서 항생제 연고를 바릅니다. 항생제 주로 약국에서 많이 드리는 거는 세 가지 항생제 성분이 같이 들어있는 바스포 연고 많이 드리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이 베아로반이나 에스로반, 박트로반 예전에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처방을 하는데, 집에 이거 있으시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연고를 바르시고 그 다음에 폭신폭신한 폴리우레탄 종류의 폼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나 이거나. 이 폼은 진물의 그 정도에 따라서 1mm, 2mm, 5mm 골라 쓰시면 되는데요. 진물이 많지 않으면 1mm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진물이 많으면 두꺼운 5mm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폼도 하나 보면은 상처 크기보다 조금 더 크게 얘도 오려서 붙여줍니다. 오려서 붙여주시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접착력이 없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폭신폭신한 면으로 해서 진물을 빨아들이고, 그리고 수분 환경을 만들어서 상처가 빨리 아물 수 있도록 해주고,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접착력이 없기 때문에 이 위에 다시 밀착포를 대야 됩니다. 이 폴리우레탄 종류는 이렇게 상처가 깊을 때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화상 입었을 때 물집 터뜨리지 마시고 그대로 해서 이런 폭신폭신하고 접착력이 없는 폴리우레탄 폼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밀착포나 아니면 이런 반창고를 이용을 해서 딱 폼을 고정을 시켜줍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교체 시기는 이틀이나 3일에 한번 교체를 해주시면 되고요. 샤워를 하실 때는 상처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테가덤, 이게 방수 보호 필름이거든요.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 위를 감싸주시면 샤워할 때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뒷면에 있는 흰 종이를 떼시고, 그리고 이게 여기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잡아 떼면 얇은 보호막이 형성이 되면서 물이 들어가지 않게 샤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폼 종류들이 일단은 그 진물도 잘 빨아들이고 이렇게 촉촉한 환경을 만들어서 상처가 빨리 아물 수 있도록 해서 좋긴 한데요. 가격적으로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이게 부담이 되신 분들은 항생제 연고 바르시고 난 다음에 이런 멸균 거즈를 대시고, 그리고 종이 반창고를 대시거나 조금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거즈하고 밴드가 일체형으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상처에 붙이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그 밴드를 교체하실 때 이 거즈하고 그다음에 진물하고 엉겨 붙어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 진물과 상처가 같이 그 살점이 같이 떨어져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걸 교체하실 때에는 이런 소독약으로 해서 뿌려서 좀 촉촉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밴드를 교체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폼을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진물이 이제 거의 없어지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수분 드레싱 밴드로 교체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접착제에 간혹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요, 이 접착식 밴드를 사용하실 수 없고 이런 폼이나 거즈를 붙이신 다음에 그 위에 자가 접착식 테이프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전혀 접착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얘를 이렇게 상처 부위에 이제 폼이나 거즈를 대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돌돌 말아주시면 얘가 그 주름진 곳에 이렇게 홈에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그 지네들끼리 서로 달라붙으면서
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붙여 놓으시면 거즈나 폼을 고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띄었을 때에도 전혀 자극이 없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살짝 쓸린 상처는 세척한 다음에 수분 드레싱 밴드 붙이시고 2, 3일에 한번 갈아주시면 되고, 피와 진물이 많이 나는 상처는 세척하고 소독하고 항생제 연고 바르고 폼 종류의 드레싱 밴드를 붙이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댁에서 상처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